자,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기준 매니저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기준 매니저님 앞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많은 분들 지금 계좌가 어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은 쭉쭉 오르는데 그만큼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갈까라고 좀 이 의아함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올해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일희일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방원을 잘 여유롭게 사신 분들은 또 즐거웠고, 요번 같은 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로봇주를 사신 분들이 또 즐거웠을 텐데, 그걸 못 따라가신 분들은 그냥 계좌가 평범하게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의외로 뭐 뒷북을 치거나 뒤따라가신 분들은 또 손실이 나고, 고점에 따라간가 싶으면 따라가면 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핑퐁적인 시장 흐름상 개인들이 수익 내기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시장만큼 다음 주도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어떠셨고 다음 주는 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는 뭐 시장에 이제 로봇 관련 주가 보면 오늘 사실 로봇스타가 거의 상가고, 오늘은 또 로보티즈가 또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특별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로보티즈가 나왔던 게 이제 로봇 손을 이제 AI 거기다가 이제 납품한다, 이제 그 오픈, 그러니까 발표했다라는 거 하나로 시장의 자금이 이제 반도체로 갔어야 됐는데 조방원도 안 가고 반도체로 안 가다 보니까 이틀 연속 로봇 관련해서 상승세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그 흐름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조봇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 4일 근무, 뭐 4.5일 근무라든지 그렇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사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결국에는 현대차의 공장에다가 이제 아틀라스 투입하는 그 기대감과, 또 하나가 테슬라가 결국에는 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라고 선언을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로봇주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어제는 사실 바이오주가 못 올랐는데 오늘은 바이오 관련해서 올랐는데, 또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가 올라간 건 아니고 한미약품과 올릭스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지방간 메쉬 치료제, 그 전에는 GLP-1이 이제 그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면, 메쉬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에 GLP-1은 근육이라든가 모든 거를 살을 빼는 건데, 메쉬는 간에서 지방을 없애는 형태로 해서 근조직은 늘어나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체중 감량이 된다고 하면서 한미약품이 오늘 10%대 올랐고, 올릭스가 마에 10만 원을 뚫으면서 시총 2조를 달성하지 않았나 10만 원을 뚫었군요. 그렇죠. 10만 7천 원. 제가 너무 오늘 기분 좋았고요. 그래서 올릭스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건, 이제 저는 카카오가 뜻깊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수는 약세인데 카카오가 지금 6만 7천 원인데 최근에 신고가가 7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 달 초에 이제 6만 1천 원대 한번 추천드렸는데, 그때가 김범수 의장의 이제 대주 리스크가 나왔을 그쵸. 때거든요. 그때 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주 리스크 때문에 카카오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사갈 때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오늘 올라왔던 게 오픈 AI를 통해서 카톡을 형태에서, 지금 제가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를 엄청나게 쓰는 빈도가 많은데, 만약 카톡이 오픈 AI를 한다 그러면 저는 카톡을 더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업데이트 이제 하죠. 그래서 카카오가 올라가고 카카오페이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 주에도 카카오 그룹주들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주셨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 로봇과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주도주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도주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로보티즈는 또 주도주 중에 가장 꽃을 피우지 않았나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는 또 한미약품 뜬금없이 이제 D&D 파마텍이 주도주였고 펩트론이 주도주였는데, 이번에는 한미약품과 올릭스가 주도주로 등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반도체에 대응하는 카카오가 또 올라갔던 것도 특이점이 좋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철순 대표와 함께 할 텐데, 박철순 대표와 함께 종목 이야기, 요즘 종목 맛집은 금요일 사주팔자 보러 와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박철순 대표의 요 쪽집게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일단 TCK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뭐 시간이 좀 된 종목이지만 지난주에 이 시간에 와서 리뷰를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리뷰를 했잖아요. 그러고 이번 주 내내 TCK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목표가가 12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돌파하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까지 올렸는데 와. 또 이거를 또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16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또 이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단기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매도 비중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공매도 비중이 오늘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익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을 해야 된다? 네, 익절을 일반 절반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장중에 계속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를 기존에 16만 원이었는데 18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상향 조정은 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공매도 비중이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그렇게 빨리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쪽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전일 대비해서 네.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랩리서치가 주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랩리서치가 지금 TSMC 쪽으로 신제품을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고순도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 또 한 번 장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파운드리 시장 쪽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18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원 정도로 예. 확실하게 손절 가격을 지키시는 매매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일단은 익절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괜찮다, TCK.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보자면은 목표가는 그래도 18만 원까지 한번 올려본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 VM도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TCK도 최고 수익률이 54% 기록이 됐는데 VM은 현재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비교적 짧습니다. 9월 1일에 소개가 됐었는데 51.59%의 수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와, VM은 요새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VM이 사실 제가 TCK 소개드리고 나서 약간 후속타 느낌으로 소개드렸었는데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TCK 같은 경우가 전 세계 1위 식각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쪽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램리서치도 식각장비지만 어떻게 보면 VM도 식각장비 업체거든요. 물론 규모라든지 어떤 고객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램리서치가 훨씬 더 위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제품들을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일본이라든지 뭐 램리서치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이런 식각 장비를 국산으로 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했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후공정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포커스는 뭐였냐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7번의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오기 전까지 8월 달에도 또 한 번 추가적으로 90억 원 단위의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이 또한 SK 하이닉스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만 공급 계약을 보더라도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은 워낙 좋으니까요. 현재 지금 목표가가 13,500원에서 16,500원으로 제가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추가 상향 조정하는데요. 요 종목은 추가 목표가로는요 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2만 원. 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500원으로 1,500원에서 12,000원 올렸다가 이제 네. 16,000원까지 오.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TCK 대비했을 때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M까지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이 시간에 공개가 되면은 잘 가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도 반도체인가요?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배가 너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CCS라고 해서 STI라는 기업인데 역시나 장비,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일단 주력이 CCS라고 해서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거의 다 뭐 디스플레이 공정이라든지 반도체 공정에 대부분 들어가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공자를 증설하게 되면 이 제품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성장 동력, 매출 비중은 높지 않지만 PSK홀딩스처럼 이 회사가 후발 주자로 해서 리플로우 장비, 반도체 접합 장비 쪽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메리트 있게 오늘 가지고 난 이유는 지금
미래 실적 전망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셉니다. 장비들 최근에 급등 나와서 사실 PR이 다시 또 부담되는 선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 2025년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R이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TCK라든지 아니면은 VM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수익 대비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서 살 종목이 없어서 고민하던 분들이라면 예. STI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요.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 PER이 상당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TI까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